국민의힘이 당 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번 주 출범을 예고했던 혁신위원회. 월요일 아침 당 지도부가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그런데 불과 20여 분 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하겠다며 돌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대위가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출당 등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 그것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져야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당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당내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비대위 모두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단한 건 친윤들이다. 당 대표도 모자라 혁신위원도 붙였다 뗐다 하는 최악의 간신들로 기록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혁신위원장직 수락 5일 만에 사퇴하고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한다며 혁신위에서마저 철수하지 말라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는 데다 대선에 패배한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혁신의 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 혁신은 또다시 차기 지도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혁신위원장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런 고려가 된 게 아니에요? 안철수 위원장님은 우리 당에 몇 분 되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철수 위원장님을 모실 때 안철수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대선 백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선 백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 또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 또 누가 책임져야 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백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 그다음에 비대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2명을 딱 집어서 원내대표께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때 혁신안을 던진 거나 여러 우리 당 내외의 인사들이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혁신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합니다. 모두가 우리 당이
변화하고 쇄신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인 저로서는 그런 모든 부분을 존중하고 그런 논의들, 과제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혁신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이 많은 혁신 과제들을 잘 의견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철수 위원장께서 전당대회 출마를 함으로써 혁신전대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여당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원 당규들을 복구시키면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정당, 대중정당, 전국정당의 길이 열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정당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도덕과 책임을 알고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비대위에서 혁신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의원님께 어떠한 사전 연락이나 문의가 없었는지. 합의되지 않았던 그 인사안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전 혁신위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혁신안들이 번번이 지도부에서, 결국은, 좌초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인적 쇄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비대위, 이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선안이 미처 합의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이런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에 대해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혁신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우리 당에는 더 큰 해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적 쇄신 예산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기술류 그런 분들이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면 돼요. 예.